자, 오늘은 앞에서 예고했다시피 소설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소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다 학교에서 소설 다 읽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도장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한번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토대로 이 소설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봅시다. 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단 첫 번째 얘 소설의 제목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두 사람의 대화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담화 요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 두 번째, 두 인물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싸우나요? 그건 아니죠. 조금 의견의 차이를 좁히면서 마지막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협력적인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태도 전략, 이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태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마지막 제목의 의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달걀이지. 이 달걀의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달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소설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언급했었는데 이 박완서라는 소설가는 보통 전쟁에 대한 이야기, 분단과 관련된 소설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달걀은 달걀로 갚으려면 1970년대를 배경으로, 1970년대의 시골을 배경으로 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예요. 앞부분 줄거리 쭉 읽어봤을 거예요, 얘들아. 자, 본매가 다니는 산골초등학교. 본매는 어디에 살아? 산골초등학교,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문 선생님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주곤 한대요. 그래서 본매의 오빠 한매도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대. 자, 암탉의 용도가 뭐야?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대. 그럼 이 암탉은 당연히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해 주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데 한매는 어째서인지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 줄 암탉을 죽이려 한대요. 자, 이게 발단에 대한 요약이에요. 자, 우리는 전개 부분부터 같이 볼 거야. 자,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매가 말없이 문 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문 선생님의 말하기 전략이 한 가지 나타나요. 자, 문 뒤에 말하기 전략 어떤 것 같아요? 첫 만남, 첫 식사부터 이렇게 통닭이라는 메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얘들아? 자, 이 통닭이 한매가 좋아한다는 거야. 한매가 좋아하는 메뉴였던 거지. 그래서 이 문 선생님의 말하기 전략은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한 말하기다. 취향을 고려한 말하기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라고 하면서 한매는 선생님이 말을 꺼는 의도를 짐작하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의 말에 의도를 짐작한다. 얘도 똑같이 선생님의 말 의도를 짐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자,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너무 나무라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한매의 말하기 전략이 나타나요. 한매는 여기서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얘는 말하는 사람의 지금 의도를 짐작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잘 들은 거야. 파악하며 듣고 상대방 의견에
적절한 대답을 한 거죠. 대답을 함. 자, 그래서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하시면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발단에서 얘기 꺼낸 이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왜? 본매의 암탉뿐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30마리의 암탉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얘들아? 암탉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나봐. 암탉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매의 생각들을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넘겨서 봅시다. 자,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이라고 하면서 이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들은 누굴 죽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건데 이 선생님은 어때? 한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꾸짖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말하기 듣기 태도가 나타나요. 어떤 거? 한매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 가 나타나지. 그래서 잘 들어주려는 태도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장만 나빠질 뿐이란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해. 까닭이 나오지.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싶대. 그럼 궁금증. 도시로 왜 못 가게 하고 싶지? 라는 궁금증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쌀을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해요 라고 해요. 네,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앞에서 나왔죠. 한매도 똑같이 달걀을 팔아서 여행비를 마련했던 거야. 너는 그때 일에 열성이었는데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라고 하면서 좀 중요한 말이 나와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자, 그러면 한매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한매의 생각 변화, 심리 변화가 나타날 건가 봐. 뭐 때문에? 도시라는 곳을 경험한 직후에, 이게 후가 되겠죠. 이 심리 변화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자, 민박한 한 집에 TV. 얘도 도시에서 본 건가 봐. 그랬더니 선생님이 소리내서 웃었대. 웃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네. 자,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많이 세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얘들아? 한매가 말하고 싶었던 게 TV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TV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도를 전하고 있어요. 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네요. 아, 참, 거기서 넌 뭘 보았니? 라고 하면서 이 말의 의도를 또 파악하고 있어, 선생님이 의도를 파악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우연히 깜짝 놀랄 재주 부리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의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말끝을 흐리지. 자, 우리 말끝을 언제 흐려요? 할 말이 있는데 조금 주저할 때 말끝을 흐리지.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해? 그리고 라고 하면서 말하기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공감하며 대화하기 할 때 들었지.
자,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야. 자,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자, 더 얘기하라고 침을 삼키지. 자,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은 아저씨도 보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끝을 흐린 그리고에 대한 말을 뒤이어서 해주네요. 자, 그 아저씨는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어찌나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트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로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라고 얘기해. 자, 달걀은 어떤 존재였어, 얘들아? 이 도시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도시 여행 경비, 수학여행 경비를 대주는 되게 값어치 있는 존재였지. 근데 여기서 달걀이 묘사되고 있는 걸 보세요.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거든. 이러면서 약간 더러움처럼 표현이 되고 괴롭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달걀이 보여요. 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달걀의 모습이야. 되고 있는 달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민박한 집 아이들은 막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한데 이 말은 즉 뭐야? 달걀이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울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돼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한매의 생각 변화, 심리 변화를 봤을 때 이 전에는 어땠어? 도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기대감이었어요. 도시가 어떨까라고 하면서 달걀을 팔면서 경비까지 모으잖아. 그러면서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도시로 가서 민박한 그 도시의 풍경을 볼 때, 민박한 집 TV를 통해서 도시를 봤을 땐 어땠어요? 되게 많이 실망했잖아. 뭐 때문에? 달걀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달걀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달걀을 되게 더럽게 표현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지. 돼요? 자, 한번 계속 봅시다. 자,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기억나니? 라고 했더니 생각나고 말고요. 자, 여기부터 표시 한번 해봅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걸요 라고 얘기해. 자, 이제 선생님이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자, 그때 제 여행비가 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 자, 달걀이 어떤 존재야?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 그래서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자, 동생들을 때리면서까지 한 거야. 그래서 특히 본매가 엄청 많이 쥐어박았대. 근데 막 서럽게 귀여운 누이 동생, 즉 본매가 서럽게 훌쩍이건 말건 그냥 그때만큼은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했대. 자, 이게 달걀에 대한 한매의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도시의 모습을 본 후에는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들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니까 뭐래?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업신여긴다는 건 낮잡아 보는 걸 얘기해요. 그럼 분한 생각이 들었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죠. 자, 볼게요. 자, 시골. 자, 시골에 있을 때 한매와 본매, 이 달걀의 의미는 어떤 거였어? 소중한 자원이지. 어떤 자원? 서울 여행 경비를 대주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여행 경비. 그리고 동생을 울리면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달걀이었던 거야. 동생을 울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달걀이었는데 서울의 TV 속 달걀은 어떤 존재가 된 거야? 달걀은
웃음의 도구가 돼버려요. 지금 달걀의 의미가 변했지. 어떤 거에서? 소중한 자원에서 웃음의 도구, 도구라고 썼네요. 자, 웃음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라고 하면서 달걀의 의미가 변화돼요. 달걀의 의미 변화가 나타나네요. 자, 그렇게 여기 이 부분 선생님이 표현했던 여기부터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밑에 조금만 더 볼게. 자,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도시가 별로 안 좋아진 거야. 자,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출고처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안가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 잘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고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 아이들. 웃음의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고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들에게 안가품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달걀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중학교에 간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해주네. 자,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왜 갔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간 이유는 안가품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 돼요. 자,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 내 안가품의 꿈을 이야기해보렴 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표시한 부분에 나타나는 한매의 말하기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한매의 말하기 전략. 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흥분하진 않았지.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며 상대방에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와 봅시다. 자,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내 안가품의 꿈을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랬더니 뭐래?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그래서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게 하고 자기를 벌벌 떨게 하고 싶대. 5개.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라고 얘기해. 이거 뭐 한 거예요? 공감한 거잖아. 일단 공감해 준 거야.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반응을 보이는 선생님이네. 자, 그래서 이런 태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협력적인 듣기 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의견을 조금 얘기해 보실 건가 봐. 그리고 달걀 몇 그램에 대한 안가품으로 너무 지나치진 않을까 몰라 라고 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니? 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래요?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하면서 한매의 생각과는 다른 선생님의 생각을 전달하죠. 이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라고 했더니 아직 별 생각은 없나 봐요. 자, 넘어가 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앞으로. 자, 문 선생님은 한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딱히 막 중요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쭉 암탉을 기르는 일을 회방 놓지 말고 도와주렴 이라고 얘기했더니 또 귀엽고 본매에 도시 업신여기면 당하게 할 셈이군요 라고 하면서 지금 또 본인이 겪은 거를 본매까지 겪게 할 거냐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죠. 또 갑자기 선생님 할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나타날 거야. 자,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라면 곧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야.
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가면서라도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야지. 자, 달걀, 알을 많이 낳게 해서 뭘 하겠대요? 여비를 마련하겠대. 여비를 마련하겠대. 그래서 첫 번째 문 선생님이 생각해낸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박비는 언제나처럼 민박으로 할 것이니 준비는 할 것이 없고 라고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한매가 뭐래? 선생님까지 결국은 절 업신여기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요. 대화 중단될 뻔한 느낌이 좀 있지. 한매가 일어섰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퍽 쓸쓸해 보였다. 문 선생님도 따라 일어서서 한매의 어깨를 안아 토닥거리며 다시 앉혔다. 자, 대화를 재개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사람을 바꾼대요. 자,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 얘로 경비를, 여비를 마련한다. 자, 문 선생님의 방법. 문티의 방법 1. 그 다음에 문티의 방법 2. 자, 여행을 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야? 원래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겠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부담하면서 말이야. 왜 진짜 그런 생각 못했을까? 막 내 덕이다 한매야 고맙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문 선생님은 혼자 뛸 듯이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대. 그랬더니 기발한 생각이군요 라고 하면서 얘도 뭐 하는 거야? 협력적 듣기 태도로 보이죠.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협력적 듣기 태도. 근데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있잖아. 자,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 공감을 해주고 뒤이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거야. 자,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요. 그 사람들은 평화방에서 초콜릿 야금야금 핥고 주스 마시면서 달걀을 한꺼번에 10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던 아이들이 와봤자? 시골에 와봤자? 어쩔 건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그들이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보여주겠대. 자,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이 쓸모하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를 배우지 않니? 너는 네가 새로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새 사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여기서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지를 알면 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중요한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달걀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린 도시에서 달걀만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보았는데 이 두매에 뭐가 있다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매는? 두매, 이 시골과 도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다고? 볼 게 많다고? 도시가 더 볼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두매에는 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업신여기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더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약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부터 이 둘의 티키타카가 좀 일어나요. 서로의 생각 차이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서로의 생각,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이게 조율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요. 그거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자,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그랬더니 두뇌에는 자연이 있다 라고 하면서 대조되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을 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라고 얘기해요.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요. 이미 도시에 대한 뭐가 생긴 거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매는. 자, 이제 선생님이 얘를 설득하기 시작할 거야. 자,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으스댈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결코 걔네들은 으스대지 못할 거다. 자, 선생님이 생각이 나오죠. 자, 뭐래요? 각각 환경만 다를 뿐 어느 쪽이 더 잘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이 말은 즉 뭐예요? 선생님의 생각, 즉 뭐야?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생각이야. 자, 얘를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한매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선생님은 한매와 공유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요. 자, 그렇지만 우린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걔네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쭉 반장 노릇만 하는 아이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을 맞은 자연시험지를 보니까 글쎄, 콩은 외떡잎 식물, 옥수수는 상등식물을 바꿔 썼더구나. 달달 외우고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지. 자,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자, 도시와 두매의 차이에 대해서 한매가 이야기를 해요. 자,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이라는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손에 꼽는 공원이다. 그런데 그 공원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한매의 말을 뭐하고 있어? 반박하고 있어요. 자, 가장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자, 이게 첫 번째 도시의 특성. 자, 그곳의 분수는 이번에 참으로 신기했대. 또다시 특성이 한 개 나오죠. 분수는 참으로 신기했대. 자, 특성이 두 번째 나오네. 분수. 자, 근데 얘를 또 반박할 거야. 뭐라고 반박하느냐?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며칠만 계속 보면 시들해질걸 이라고 하면서 한매 생각에 또다시 반박하죠. 자, 또 그 분수는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기까지 한대요. 그렇지만 우리 고장의 선녀폭포가 물 마르는 것을 본 적 있니? 라고 하면서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던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자연을 보고 한매가 약간 흔들려. 분수가 신기하긴 했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대. 그 분수는. 대신 폭포는 그랬다는 거지. 자, 거 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에 몇 곱절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문티의 말, 문 선생님의 말을 약간 인정하게 되고요. 의견 차이를 점점 좁히게 되는 계기가 돼요. 점점 좁히게 된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성이 또 나타나요. 그곳에는 뭐가 있대? 동물원. 세계 각국의 동물이 없는 것 다 모여 있었어요. 자, 이게 또 도시의 특성이죠. 자, 세계 각국의 동물이 막 되게 좋은 공부가 된대. 근데 그 동물들은 뭐가 되어 있어? 우리 속에 갇혀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또다시 반박하죠. 자, 그래서 뭐 산토끼 있는 산토끼답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연 속에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신기할걸 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음에 마지막 특성인 천체과학관이 또 도서관에 있대. 또 도시에 있대요. 자, 도시의 특성 4.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반박하지. 뭐라 반박해? 도시에서는 밤에도 별자리가 안 보여. 근데 우리 고장은 항상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놀라운 경험이 될 걸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반박을 하죠. 자, 그래서 도시와 두메, 우리 고장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고, 우리 자연, 시골이 더 좋다는 점, 우리도 시골이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선생님은 반박하고 있어요. 자, 도시에는 아마 토끼풀하고 갱이법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걸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 참나무, 나도나무 요런 나무들 이런 거는 몰라도 유식한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싫건 좋건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이 도시 아이들에게 베풀 수가 있어. 뭘로? 달걀로 말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 공유한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문 선생님은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근데 두메에는 자연이 있어. 근데 두 개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잘나지 않았다는 거야. 어느 쪽이 더 잘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에게? 한매에게. 얘를 의미 공유 과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미를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한매에게. 그래서 의미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왜? 선생님 완전 존경스러운 거야 이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그래, 인서가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의미 공유가 잘 된 한매의 모습. 한매가 어떻게 됐어? 태도 변화가 나타나죠. 한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남. 즉 뭐야? 선생님의 생각 이 공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의미 공유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요렇게 소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도시랑 두뇌의 특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같이 한번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학교 오면은, 다음 시간에 학교 오면 다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교과서에 정리 잘 해두시고요. 학교에 올 때 꼭 교과서 챙겨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